중국 한나라 말기 려강군이라는 지역에 유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란지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예뻤습니다. 유란지에 대한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 혼인을 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큰 부자나 높은 사람이 찾아와도 유란지는 볼 생각도 하지 않아 부모님의 걱정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 유란지는 어느 집 앞에서 공호 소리를 듣고는 그 소리에 푹 빠져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자 집 안에서 각각 청색과 흰색 옷을 입은 두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공호 소리 잘 듣고 갑니다. 그럼 이만. 예, 살펴가십시오. 흰옷을 입은 청년은 친구를 배웅하고 돌아서다가 단모퉁이에 서 있는 아름다운 유란지를 보고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날도 어두운데 어찌하여 어린 아가씨가 길에 서 계십니까? 조금 전까지 아름다운 공우 소리에 빠져 발길을 멈추고 듣던 중이었습니다. 아, 그 공우는 제가 연주했습니다. 제 이름은 초중경입니다. 평소 연습을 잘 못해 아마도 아가씨께서 비웃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아주 잘하시던데요. 이 부근에서는 유씨 집안 따님 외에는 공우를 잘 아는 분이 없었는데 혹시 아가씨가 유씨 집안의 유란지가 아니신지요? 유란지는 초중경의 말에 얼굴을 붉히면서 머리를 끄덕이고는 부끄러워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유란지는 밤낮으로 그를 생각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하루 여유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중경에게서 청혼이 들어오자 유란지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유란지는 그 자리에서 혼인을 승낙하고 그의 아내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 좋자 아들을 키우며 혼자 살아온 초중경의 어머니는 외롭고 서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쉴 새 없이 일을 시키며 무섭게 대했습니다. 초중경은 이 일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중경은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도 잘하고 어머니를 공경할 줄도 아는 훌륭한 며느리에게 왜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어째서 네가 그의 변명을 대신하는 거냐? 네가 그 아이한테 단단히 빠졌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 애미가 다른 아가씨를 소개할 테니 그 아이와 헤어지거라. 어머니! 어머니가 꼭 제 아내를 쫓아내야겠다면 전 평생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더욱 미워하게 됐고 며느리를 내보내지 않으면 자신이 나가겠다고 아들을 닥달했습니다. 초중경은 할 수 없이 아내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요. 단지 지금은 어머니가 단단히 화가 나 계시니 미안하지만 며칠간 친정집에 가 있어요. 어머니 마음이 진정되면 당신을 데리러 가겠소. 당신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친정에 있는 성질 급한 오빠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걱정입니다. 유란지가 친정으로 돌아오자 가족들은 모두 놀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유란지가 집에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란지에게 높은 벼슬을 지내는 집안들로부터 새로운 청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고 혼인을 승낙하는 게 어떻겠니? 그게 너를 위하는 일 같구나. 이렇게 부탁하마. 아니에요, 어머니. 제 남편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란지야, 그 사람은 작은 벼슬에 있었지만 이번엔 그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 아니냐. 평생 여기서 지낼 작정은 아니겠지? 유란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 마지못해 새로운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초중경은 유란지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자 급히 말을 타고 유란지네 집 근방으로 찾아가 슬프게 통곡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유란지는 남편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슬펐습니다. 여보,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 오시다니 너무 늦었어요. 가슴은 아프지만 당신이 귀부인 되는 것은 축하해야겠지요. 당신은 지체 높은 분의 아내가 되어 걱정 없이 잘 사시오. 나는 혼자 저승으로 가겠소. 당신이 저승으로 가시겠다면 저 혼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저승에서 만나요. 유란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무섭게 불고 나뭇가지들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유란지는 조용히 집을 나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초준경 역시 아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죽자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의 사랑에 감동해 산비탈에 두 사람을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는 송백나무와 오동나무를 심어주었습니다. 송백나무와 오동나무는 점점 자라서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듯 덤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덤불에는 한 쌍의 원앙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는 서로를 마주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